아침 햇빛이 창가를 스치듯 들어옵니다. 주방에서 유리컵 하나를 꺼내는 손이 잠시 멈춥니다. 맑은 물에 식초 한 숟가락, 그 단순한 행동 하나가 사람의 몸을 이렇게까지 바꿀 수 있다는 걸 과연 몇이나 알고 있을까요? 에이, 식초가 무슨 보약이야. 아마 지금도 고개를 저으시는 분 계실 겁니다. 코끝을 찌르는 신 냄새, 혀에 닿는 순간 움찔하게 만드는 그 자극. 우리는 식초를 요리의 조연 혹은 살균용 정도로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병원에서 평생 약을 달고 살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혈압 수치가 내려가고 손발끝의 차가움이 사라지고 거울 속 피부톤이 달라졌다면, 그 시작이 바로 이 식초 한 잔이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이야기는 식초가 좋다는 흔한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왜 의사들이 조용히 권하는지, 어떤 사람에게는 약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독이 되는지, 그리고 절대 이렇게 먹으면 안 되는 이유까지 차분히 그러나 숨김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지금 이 영상은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중간까지만 보면 아, 식초는 무조건 좋은 거구나 하고 따라 하셨다가 오히려 위장 망치고 치아 상하고 혈당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유튜브 보고 따라 마셨다가 속이 쓰려서 밤잠을 설쳤다. 치아가 시린 느낌이 계속된다. 이런 분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제대로 알고 제대로 먹은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변화를 겪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손가락이 덜 붓고 발바닥이 전처럼 차갑지 않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가쁘고 피부가 푸석푸석 갈라지던 느낌이 어느새 사라집니다. 이게 단순한 기분 탓일까요? 아닙니다. 혈관 속 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혈관은 수도관과 같습니다. 안쪽에 찌꺼기가 쌓이면 물줄기가 약해지고 압이 올라가고 결국 문제가 터집니다. 식초는 이 혈관 안에서 청소부처럼 작용합니다. 하지만 여기엔 조건이 있습니다. 아무 식초나 아무 때나 아무 방식으로 먹으면 절대 안 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 혈압약, 혈당약을 드시고 계신 분, 속이 자주 쓰리거나 위염이 있는 분, 피부가 갑자기 푸석해졌다고 느끼는 분, 손발이 차고 저린 분, 검진표에서 경계라는 말을 들은 분, 단 한 가지라도 해당된다면 오늘 내용은 남 이야기 아닙니다. 특히 약은 계속 먹어야 하나? 이대로 늙어가는 건가? 밤에 혼자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다면 지금 이 순간 귀를 조금 더 기울여 주세요. 이제부터 식초가 혈관에 들어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피부가 왜 달라지는지, 연구로 확인된 진짜 효능, 절대 하면 안 되는 최악의 섭취 습관, 의사들이 말리는 이유와 그럼에도 추천하는 이유, 하나씩 천천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이건 유행도 아니고 기적의 민간요법도 아닙니다. 알고 쓰면 약, 모르고 쓰면 독. 그 갈림길을 지금부터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나면 내일 아침 그 유리컵을 들고 있는 당신의 손이 오늘과는 다를 겁니다. 유리컵에 물을 따를 때 맑은 소리가 짧게 울립니다. 그 위에 식초 한 숟가락을 떨어뜨리는 순간 코끝을 찌르는 신향이 공기를 가르죠. 이 작은 자극이 몸속에서는 훨씬 큰 일을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식초가 혈관을 깨끗하게 한다는 말 진짜인가요?
결론부터 말하면 조건부로 맞습니다. 그 조건을 모르고 드시면 효과는커녕 탈만 납니다. 지금부터 그 작동 원리를 하나씩 풀겠습니다. 1. 혈관 안에서 가장 먼저 바뀌는 것. 지방이 아니라 환경입니다. 혈관은 단순한 관이 아닙니다. 안쪽 벽은 늘 미세하게 수축이완하며 피가 흐르기 좋은 환경을 유지하려 애씁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기름진 음식 당분 스트레스가 쌓이면서 이 환경이 점점 끈적해진다는 것입니다. 식초의 핵심 성분인 초산은 혈관 벽의 산성 알칼리 균형을 아주 미세하게 조정합니다. 이 변화가 시작되면 피가 흐를 때의 마찰감이 줄어듭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아침에 손이 덜 붓는다, 발끝이 덜 차다, 이런 변화를 먼저 말합니다. 혈관이 넓어졌기보다 안쪽 환경이 미끄러워진 것에 가깝습니다. 이 혈압이 내려가는 진짜 이유. 심장을 덜 일하게 만든다. 혈압은 단순히 숫자가 아닙니다. 심장이 얼마나 힘들게 피를 밀어내는가의 기록입니다. 혈관 안이 뻣뻣하고 거칠면 심장은 더 세게, 더 자주 밀어야 합니다. 식초를 희석해 섭취하면 혈관 내피세포의 반응성이 개선되며 혈관이 불필요하게 긴장하는 빈도가 줄어듭니다. 이때 나타나는 변화는 갑작스러운 뚝 하락이 아니라 조용하고 완만한 안정입니다. 그래서 식초를 제대로 드신 분들은 어지럼 없이 편안하다, 맥박이 덜 뛰는 느낌,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건 착각이 아닙니다. 삼혈당에 미치는 영향, 단맛을 처리하는 속도를 늦춘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식초는 혈당을 내리는 약이 아닙니다. 대신 올라가는 속도를 늦춥니다. 식사 후 혈당이 급히 오르면 몸은 인슐린을 한꺼번에 쏟아냅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인슐린이 점점 말을 안 듣게 되죠. 식초는 위에서 음식이 내려가는 속도를 늦추고 포도당이 혈액으로 들어오는 타이밍을 부드럽게 펼칩니다. 그래서 식후 졸림, 식후 손떨림이 줄어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만 공복에 원액으로 드시면 위 점막이 먼저 상합니다. 혈당보다 위가 먼저 망가집니다. 이건 다음 회차에서 부작용으로 자세히 다룹니다. 4. 콜레스테롤, 오해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식초가 지방을 녹이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에서 가장 큰 착각이 생깁니다. 식초가 지방을 녹여서 혈관이 깨끗해진다. 이건 과장입니다. 식초는 콜레스테롤을 직접 없애지 않습니다. 대신 간에서 지방 대사를 처리하는 효율을 조금씩 개선합니다. 그 결과 혈중 지질 수치가 서서히 안정되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식초는 즉효약이 아닙니다. 적어도 몇 주 생활 습관과 함께 가야 숫자가 움직입니다. 5. 피부가 달라졌다는 말의 정체. 혈관 끝이 살아난 신호. 피부는 몸의 가장 끝단입니다. 혈관 상태가 나빠지면 가장 먼저 푸석해지고 가장 늦게 회복됩니다. 식초 섭취 후 피부가 맑아졌다는 분들은 대부분 손발이 덜 차고 얼굴에 열감이 줄고 밤에 간지러움이 줄었다고 말합니다. 이건 미용 효과가 아닙니다. 말초 혈관 순환이 조금씩 살아났다는 신호입니다. 오늘의 핵심 정리. 식초는 혈관을 청소하는 게 아니라 환경을 바꾸는 역할을 합니다. 혈압혈당은 급격한 변화가 아닌 완만한 안정으로 접근합니다. 효과의 전제 조건은 희석 타이밍,
지속성입니다. 다음 회차에서는 절대 공복에 하면 안 되는 이유, 치아 위 신장에 생길 수 있는 문제, 좋다고 해서 매일 마셨다가 가장 위험한 이유, 식초의 부작용과 금기 사항을 실제 사례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다음 이야기를 듣고 나면 당신은 식초를 아무 생각 없이 마시지 않게 될 겁니다. 식초 이야기를 하다 보면 꼭 이런 분이 계십니다. 저는 몸에 좋다길래 아침마다 원샷으로 마셨어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속으로 저는 조용히 고개를 젓습니다. 식초는 많이 먹는다고 좋은 물질이 아닙니다. 오히려 잘못 먹으면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를 가장 먼저 무시하게 되는 음식입니다. 오늘 회차는 기분 좋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식초 부작용은 서서히 그리고 조용히 옵니다. 1위장이 먼저 망가집니다. 공복 원액 섭취, 가장 흔한 실수. 아침 공기가 아직 차가울 때 빈속에 식초를 들이켠다고 상상해 보세요. 목을 타고 내려가는 순간 따끔한 열감이 느껴집니다. 이때 이미 위 점막은 지금 이건 너무 세다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식초의 초사는 위산보다 더 직접적으로 점막을 자극합니다. 특히 위염,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은 처음엔 괜찮다가 23주 후부터 속쓰림, 트림, 밤에 올라오는 신물,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문제는 이걸 몸이 적응하는 과정으로 착각한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적응이 아니라 손상입니다. 이 치아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범랑질은 한번 벗겨지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식초를 꾸준히 드신 분들 중 요즘 이가 시려요. 찬물에 깜짝 놀라요.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명확한 신호입니다. 산성 액체가 치아 표면을 서서히 깎아내린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소리도 없이 진행됩니다. 특히 빨대로 안 마시고 입안에 오래 머금는 습관, 식초 마신 직후 양치하는 행동, 이 두 가지는 치아 손상을 가속합니다. 3. 신장과 전해질 균형. 해독이라는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식초가 노폐물을 빼준다. 이 말,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몸의 산염기 균형은 신장이 정밀하게 조절합니다. 식초를 과하게 섭취하면 신장은 이 산성을 중화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평소 신장 기능이 약한 분, 물을 적게 마시는 분, 이런 분들은 다리에 쥐가 나고 쉽게 피로해지고 소변색이 진해집니다. 이건 해독이 아닙니다. 과부하입니다. 사약을 드시는 분 특히 주의하세요. 혈압약 당뇨약과의 미묘한 충돌. 식초는 혈당과 혈압의 변동폭을 부드럽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문제는 이미 약으로 조절 중인 분들입니다. 이 경우 식초를 무작정 추가하면 어지럼, 식은땀, 갑작스러운 무기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약 때문인가 하고 넘기지만 실제로는 약 식초가 겹쳐서 몸이 균형을 잃은 경우가 많습니다. 5. 가장 위험한 착각. 자연식품이라 안전하다. 자연이라고 해서 무조건 순한 건 아닙니다. 식초는 강한 산성식품입니다. 소금처럼 정량이 중요합니다. 많이 먹는다고 효과가 커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몸이 보내는 미세한 경고를
무시하게 만들 뿐입니다. 오늘 꼭 기억하셔야 할 것. 공복 원액 섭취. 입에 오래 머금기. 매일 습관처럼 무조건. 약 복용 중인데 상의 없이. 식초는 조절된 도구이지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다음 회차에서는 드디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어떤 식초를 골라야 하는지, 사과식초, 현미식초, 발효식초 차이, 하루에 정확히 얼마가 안전한지, 언제 마셔야 가장 효과적인지, 먹는 법의 정답을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걸 알고 나면 식초는 더 이상 무서운 것도 맹신할 것도 아닌 잘 쓰면 득이 되는 도구가 됩니다. 1. 어떤 식초를 골라야 하나? 비싼 게 아니라 발효가 기준입니다. 마트 진열대 앞에 서면 종류가 너무 많아 멈칫하게 됩니다. 사과식초, 현미식초, 양조식초, 발효식초.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자연 발효입니다. 사과식초 자연 발효. 가장 부드럽고 입문자에게 적합합니다. 위 자극이 비교적 적고 혈당혈관 목적에 무난합니다. 현미식초 자연 발효. 향이 강하지만 꾸준히 드시는 분들에게는 대사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양조식초, 합성식초. 가격은 싸지만 산도만 높고 깊이가 없습니다. 오늘 영상의 목적에는 맞지 않습니다. 라벨을 볼 때 자연 발효 숙성 이 두 단어가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이 하루 용량, 이게 핵심입니다. 많이가 아니라 정확히. 식초는 정량 음식입니다. 하루 권장량은 아주 단순합니다. 하루 12회, 물 200ml에 식초 1작은술 5ml. 이 이상 늘릴 이유가 없습니다. 효과는 누적되지만 부작용은 가속됩니다. 효과를 빨리 보고 싶어서 양을 늘리는 순간 위와 치아가 먼저 망가집니다. 3. 절대 피해야 할 타이밍. 아침 공복, 밤 늦은 시간. 아침 공복에 좋다는 말, 오늘부로 잊으셔도 됩니다. 공복. 위 점막에 직접 자극. 취침 전. 역류 속쓰림 유발.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시간은 식사 직후 1020분 이내. 이때 식초는 음식과 함께 내려가 혈당 상승 속도를 늦추고 위 자극도 최소화합니다. 4. 마시는 방법 하나로 달라집니다. 빨대와 헹굼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사소해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큰 차이를 만듭니다. 빨대로 마시기. 마신 후 물로 입 헹구기. 30분 이내 양치.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치아 손상 위험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5. 이런 분들은 꼭 조절하세요. 모두에게 같은 방식은 아닙니다. 위염 역류성 식도염. 식후 반 용량부터. 혈압약 당뇨약 복용 중. 매일 X 격일로 시작. 신장 기능 약함. 주 3회 이하. 몸이 보내는 신호는 숫자보다 빠릅니다. 속쓰림, 이시림, 어지럼. 하나라도 나오면 즉시 중단입니다. 6. 언제까지 먹어야 하나요? 연속이 아니라 사이클입니다. 식초는 평생 매일 먹는 음식이 아닙니다. 4주 섭취 12주 휴식. 이 사이클이 몸을 가장 편안하게 만듭니다. 휴식기에도 몸 상태는 유지됩니다. 오늘의 핵심 요약. 자연 발효 식초 선택. 물 200ml 1작은술. 식후 1020분. 빨대입 헹굼. 공복과다 금물. 이 5가지만 지키면 식초는
보약보다 과하지 않고 약보다 부담 없는 생활 속 조절 도구가 됩니다. 다음 마지막 회차에서는 실제로 변화가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 이런 변화는 언제부터 느껴졌나, 끝까지 먹지 못한 사람들의 공통점, 실제 사례와 마무리 정리로 이 시리즈를 완성하겠습니다. 이제 식초는 막연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당신 손에 쥔 하나의 선택지입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칠 시간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결론입니다. 마무리입니다. 이런 말로 끝내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정보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아침 햇살이 조금 더 깊게 들어오는 날, 식탁에 앉아 물컵을 든 손이 전보다 안정돼 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덜 튀어나와 있고 유난히 차갑던 손끝에 미세한 온기가 남아 있습니다. 이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런 말을 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예전 같지 않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일 끝까지 먹은 사람들의 공통된 변화. 극적인 기적이 아니라 생활의 변화. 끝까지 식초 섭취를 무리 없이 이어간 분들의 이야기를 보면 놀랍도록 비슷합니다. 혈압 수치가 확 내려갔다가 아니라 요동치지 않는다. 혈당이 정상으로 돌아왔다가 아니라 식후에 덜 출렁인다. 피부가 갑자기 젊어졌다가 아니라 거칠어지지 않는다. 이건 드라마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믿을 수 있습니다. 몸은 과장된 변화를 싫어합니다. 조용히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바뀝니다. 이 가장 먼저 느껴지는 신호는 이것. 피로의 질이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말하는 건 혈압도 혈당도 아닙니다. 예전보다 피곤이 덜 쌓여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이 무겁게 눌린 느낌, 그게 조금 줄어듭니다. 낮에 갑자기 쏟아지던 졸림도 서서히 사라집니다. 이건 혈관 끝까지 피가 조금 더 잘 도는 신호입니다. 말초 순환이 살아나면 몸은 에너지를 덜 낭비합니다. 삶 중간에 포기한 사람들의 공통점. 과함과 조급함. 반대로 끝까지 가지 못한 분들도 패턴이 아주 분명합니다. 좋다길래 하루 두세 잔씩 공복에 마셔야 효과 빠르다 해서 며칠 마셨는데 별 변화가 없어서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대부분 오래 못 갑니다. 식초는 몸을 밀어붙이는 도구가 아닙니다. 속도를 늦추는 도구입니다. 이걸 반대로 쓰면 몸이 먼저 등을 돌립니다. 꼭 기억하셔야 할 현실적인 조언. 식초 하나로 모든 걸 바꾸려 하지 마세요. 이건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식초는 약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노화를 멈추지도 않습니다. 병을 없애주지도 않습니다. 다만 이미 무거워진 몸의 흐름을 조금 덜 힘들게 만들어줄 뿐입니다. 그래서 식초를 드시는 분들 중 가장 만족도가 높은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큰 기대를 안 했더니 오히려 편해졌어요. 이 시리즈를 듣고 딱 하나만 가져가신다면 아침에 유리컵을 들 때 이 질문 하나만 스스로에게 해보세요. 지금 내 몸에 자극이 필요한가, 조절이 필요한가? 대부분의 경우 답은 조절입니다. 식초는 그 조절을 돕는 아주 단순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아는 만큼만 당신 편이 됩니다.
물컵을 내려놓으며 창밖을 한 번 더 바라봅니다. 세상은 여전히 바쁘고 몸은 예전 같지 않지만 적어도 스스로를 다루는 방법 하나쯤은 손에 쥐게 됐습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이제 식초는 유행도 맹신도 아닌 당신 생활 속의 선택지 하나로 조용히 남으면 됩니다. 지금까지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